볼게. 일단 중학교 때 다 한 말이기는 한데 기억을 안 할 테니까 조금 명확하게 용어부터 잡고 가자. 알았지?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사건이라는 말을 나올 거야. 사건. 자,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알았지? 자,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해보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가 있지? 숫자가 나와요.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온다. 이런 거지? 이런 게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이런 걸 사건이라고 불러주고, 네. 그러면 해당하는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전체 몇 가지가 나오니까 지금 6가지가 나오지. 이런 걸 경우의 수라고 불러준다. 됐지? 뭐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누구겠어? 2와 4와 6이겠지?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다 그러면? 3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관점부터 가보자. 자, 일단은 이거가 너네가 자꾸 합의 법칙, 이 경우의 수가 합의 법칙일까 곱의 법칙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한단 말이야. 너네가 이걸 문제를 풀 때. 자, 너무 그렇게 법칙에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돼. 경우의 수에서는. 알았지? 이게 합의 법칙이냐 곱의 법칙이냐 고민하지 말고 대부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자. 경우의 수는 내가 중학교 때도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경우의 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다 써본다가 기본적인 원래 풀이인 거야. 알았지? 다 써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너네가 뭐 분식집에 갔다고 쳐보자. 자, 사건 A가 뭐 이렇게 해볼까? 라면을 1개 고른다. 그리고 사건 B가 김밥을 1개 고른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네. 자, 근데 라면을 우리가 라지 A, B, C 이렇게 3개의 종류가 있다고 해볼게. 네. 자, 그리고 얘가 소문자 A, B 이렇게 2종류가 있다고 해보자. 됐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라면 1개 또는 김밥 1개를 고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 1개 사겠다는 거야? 2개 사겠다는 거야? 2개. 자, 왜요? 얘들아, 국어 이씨 또는이잖아. 1개 사겠다는 거잖아. 라면 1개거나 김밥 1개를 사겠다는 거잖아. 네. 근데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개. 3개지. 3개 중에 1가지를 고를 수 있겠지. A를 고르거나 B를 고르거나 C를 고르거나. 네. 김밥은 2개겠지. 네. 그러면 2개를 더 해야 되지. 내가 1개를 살 거잖아. 이 5개 중에 1개를 사겠다는 거잖아. 결론은. 그래서 이거를 더함으로써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된다.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 네. 됐지? 자, 그런데 봐봐. 라면 1개 그리고 김밥 1개. 2개. 라면 중에 하나를 사고 김밥 중에 하나를 사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결론은 몇 개를 사자는 소리야? 2개를 사자는 소리지? 이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이 소리잖아? 그러면 라면을 고르는 방법이 3가지잖아. A를 골랐다고 치자. 라지 A를 골랐다고 치면 김밥을 스몰 A를 고를 수 있겠지. 혹은 라지 A를 골랐다고 치면 얘를 B를 고를 수도 있겠지. 혹은 B를 골랐을 때 A를 골랐을 수도 있고 B를 골랐을 때 B를 고를 수도 있고 C를 골랐을 때 A를 고를 수도 있고 C를 골랐을 때 B를 고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 이거는? 6가지가 나온다. 곱해요. 근데 그치? 라면을 고르는 이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몇 개씩 존재하는 거니까 2개씩 존재하니까 답은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된다는 소리지. 그게 곱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라면 3개와 김밥을 고르는 방법을 곱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이런 걸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 네.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2가지 상황에서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다른 하나의 경우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는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우리가 라면이나 김밥을 동시에 사는 경우가 아니잖아.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사겠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너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고민하지 말고 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취득이 돼. 알았지? 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았지? 네. 자, 그러니까 한번 문제로 가보자. 네. 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주사위를 던지겠대? 2개의 주사위를 던지겠대. 주사위를 내가 몇 개 던진다고? 2개. 2개. 곱하기다. 하나 주사위에 하나 주사위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곱하기야. 됐어? 아닌가? 그런데 뭐래? 두 수의 합이 몇의 배수가 되고 싶대? 6의 배수가 되고 싶대. 1, 3, 됐지? 6. 1, 2, 3, 6. 자, 배수, 약수 말고 네. 배수. 자, 그러면 봐봐. 아니? 합이면 두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된대잖아. 경우의 수에서는 일단은 요거부터 잘해야 돼, 얘들아. 케이스 분류부터 잘해줘야 돼, 알았지? 두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려면은 6이 되거나 12가 되거나지. 네.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되거나, 그치? 또는이지, 또는.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합이 몇일 수도 있다? 6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 합이 몇이 나올 수도 있다? 12의 6의 배수? 6이 나올 수도 있다. 됐지? 합이 12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됐지? 그러면 이제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들을 세보겠지? 합이 12가 나오는 경우를 세보겠지? 두 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요. 더해야 되겠지. 합이 6이면서 12일 순 없잖아. 두 수를 더했는데 걔가 6이 되면서 12가 되는 조합은 없을 거 아니야. 자, 그럼 6이 되는 조합을 찾아보자. 뭐가 있어 먼저? 1, 5가 가능하겠지. 2, 4도 가능하겠지. 3, 3도 가능하겠지. 4, 2도 가능하겠지. 5, 1도 가능하겠지.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5가지가 나올 수 있다. 됐지? 네. 12가 나오는 거는 6, 6밖에 없지? 6 더하기 6밖에 없잖아? 얘는 한 가지가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가지겠다? 얘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네.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50개 중에서. 자, 그러면 요거 봐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다 적어볼게. 알았지? 이 문제는 원래 다 적는 문제는 아닌데 설명을 하려고 다 적는 거야. 자, 봐봐. 먼저 뭘 찾아줘야 돼? 3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3, 6, 9, 12, 15, 18, 21. 아씨, 왜 이렇게 많아? 24. 24, 27, 27. 30, 33, 36, 39, 42, 45, 48 이렇게 존재하겠지. 네. 자, 그 다음 누구를 적어야 돼 이번에는? 8의 배수를 적어보겠지. 네. 8의 배수는 8, 16. 16, 24, 32, 40, 48까지가 존재하겠지. 됐지? 자, 근데 봐봐봐. 또는으로 연결돼 있지 우리가. 네. 그럼 합의 법칙을 따라야 되지. 네. 그러면 3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세보겠지. 그래서 쭉 세보면 50 나누기 3 하잖아 원래는. 3, 1은 3, 20, 3, 6에 18, 16개 있겠지 얘는. 얘는 16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흰색을 내가 16개를 적었다는 소리야. 그리고 8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 50을 8로 나눠보면 되지. 8, 6에 48, 이건 6개가 있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2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돼? 48을, 그렇지, 48을 몇 번 셌어? 2번 센 거잖아. 그러니까 2번 센 거를 한 번 빼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21개가 된다. 됐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사건 A와 A 또는 B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사건 A 또는 사건 B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A의 경우의 수랑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두 개를 뭐 해주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한번 빼주자. A 그리고 B를 빼줘야 된다고 이렇게. 됐니? 3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게 뭐야? 한 개 더 있네? 23개 더 있지? 두 개를 빼야 된다. 됐지? 그래서 20이다. 문제 없니? 항상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한번 빼주는 거야. 3의 배수에서 8의 배수인 게 몇이니까? 24의 배수잖아? 그래서 24의 배수를 한번 뺀다가 답인 거야. 됐지? 3의 배수 더하기 8의 배수 빼기 뭐야? 최소 공배수의 배수 한번 뺀다. 최소 공배수? 8, 3, 24. 됐지? 이해되니 이거? 요거 많이 나온다. 2번 많이 나온다. 얘기했다. 자, 볼게. 1-1번 두 문제 풀어볼게. 자, 보자. 방정식이 있는데 요게 10을 만족시키고 싶대. 됐지? 자, 근데 뭘 구하지? 음이 아닌 정수 x, y, x, y, z의 순서상을 구하래. 됐지?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니까 누구부터 시작이야? 0부터 시작해야지. 0, 1, 2, 3, 4 뭐 이런 얘들을 갖다가 얘를 만족시키게끔 잡아보자라는 거야. 됐지? 자, 일단 항상 기본적인 방식은 다 적어보는 거다. 알았지? 케이스 잘 분류해서. 자, 그런데 볼게. X 앞에 곱해진 숫자는 1이지. Y 앞에 곱해진 숫자는 2고 Z 앞에 곱해진 숫자는 3이거든. 네. 누가 제일 크니까? 3. 3이 제일 크니까 3을 기준으로 간다. 됐지?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좀 중구난방으로 적지 말고. 알았지? 여기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Z가 0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 Z가 0이 됐다는 건 X 더하기 2Y가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1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따라왔지? Y, 그 다음은 Y가 큰 숫자잖아. 그지? Y에 0이 들어가면 X는 몇이 들어가면 돼? 10이 들어가면 되지. 네. 1이 들어가면 8이 들어가면 되지. 네. 2가 들어가면 6이 들어가면 되지. 네. 그 다음 3이 들어가면 4가 들어가면 되지. 그 다음은 6이가 가능하겠지. 그 다음은 8, 1이 가능하겠지. 그 다음은 10, 0이 가능하겠지. 이런 경우는 총 몇 개의 조합이? 7개의 조합이 나온다. 됐지? 이미 쓴 거 아니에요? 됐어? 뭘 써? 6, 2, 8, 1, 1. 뭐야, 씨, 거꾸로 적었네. 2, 4, 0, 5. 됐지? 그러면 6개가 나오겠네? 자, Z가 0인 경우는 몇 개가 나온다? 총 6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자, 두 번째. Z가 몇일 수도 있어, 이제? 1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X 더하기 2Y가 몇이 나와야 되겠다? 7이 나와야 되겠다는 소리지. 네. Y가 만약에 0이라면 X는 7. 7. 얘가 1이면 5. 2면 3. 네. 3이면 1. 여기까지 오겠지. 그러면 요런 경우는 몇 가지? 4가지가 나올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Z가 몇일 수도 있다, 이제? 2일 수도 있다. 그럼 X 더하기 2Y가 몇이겠다? 4겠다. 그러면 0이면 4가 가능하지? 1이면 2가 가능하겠지? 2면 0이 가능하겠지? 이런 경우는 3가지가 나올 수 있다. 됐지? 자, 마지막 Z가 이제 3일 수도 있겠네? 그럼 X 더하기 2Y가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지? 네. 0이면 1이 가능하지. 못 올라가지 더 이상.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됐어? Z가 4부터 안 되겠지. 그럼 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답은 6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이 돼서 총 1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지. 따라왔니? 네. 자, 그러면 부등식으로 가본다. 보자. 2x 더하기 y가 7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자, 이번에는 자연수만 허용이야.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일단 1 들어가면서 3이 제일 작잖아.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야, 그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자연수지? 그러면은 x가 일단 몇이라고 가정하자? 1이라고 가정하자. 1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y가 몇보다 작으면 돼?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y 값은 1, 2, 3, 4, 5지. 그러니까 1, 1, 1, 2, 1, 3, 1, 4, 1, 5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경우에 몇 가지가 나와? 총 5가지가 나올 수 있다. x가 2면 y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3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x가 3이면 y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1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 x가 4부터 안 되지. 그래서 답은 5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되겠네. 총 9가지가 가능하겠다.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를 넣고 그냥 진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차근차근히 다 적어본다. 자, 2-1번 해볼게. 자, 3번 볼게. 3번. 앞에 봐. 자, 1번 보자.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 1의 자리 숫자는 홀수,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보래. 됐지? 자,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엔 누가 들어간대? 소수. 소수 누구 있지? 2. 1. 2부터야. 3, 5, 7. 10의 자리엔 4가지의 수가 들어갈 수 있다.
1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대? 홀수. 1, 3, 5, 7, 9. 5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치? 근데 조합이 이거잖아. 21, 23, 25 이런 식으로 적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개는 곱하기 해야 된다. 네. 됐지? 아, 그래서 총 20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쉽지? 아,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 X 더하기 Y가 있어. 항이 몇 개가 나오니? 됐지? 6개지. A에서 X, Y 2개 나올 거고, 그지? 네. B에서도 2개 나올 거고, C에서도 2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3개,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2개.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지? 아, 그래서 이거 6개다. 이러면 끝. 됐지? 자, 3-1번 풀어볼게. 아,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얘기거든. 일단 당연히 무식하게 난 다 적어보겠다 이건 아니야. 약수의 개수는 너무 많아. 알았지? 학교 시험에 숫자가 크게 나올 거야. 막 108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해보겠다는 안 돼. 알았지?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소인수 분해를 중1 때 배우지? 중1 때 너네가 소인수 분해라는 걸 배웠거든? 소인수 분해를 배우면서 여기서 우리가 약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한번 관점 봐봐. 이해해, 얘들아? 설명을 해줄게. 봐봐. 우리가 12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일단 12를 소인수 분해 해볼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 소인수 분해는 다 할 줄 알지? 그치?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봐봐. 12의 약수를 한번 적어볼게. 이거의 약수는 1이 있고 2, 3, 4, 6, 12가 있는 거니? 그치? 자, 근데 보자. 우리가 12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의 제곱과 3을 만들었다라는 건 2라는 얘가 2개 가지고 있고 3이라는 걸 1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 알았지? 2라는 걸 내가 2개 가지고 있어. 그리고 3이라는 재료를 1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랬을 때 봐봐. 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 곱하기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는 1 곱하기 2라고 보면 되고, 얘는 1 곱하기 3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2 곱하기 2라고 보면 되고, 얘는 2 곱하기 3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얘를 너네가 어떻게 관점을 받아들이냐면, 봐봐. 2랑 3이라는 소인수가 있지, 내가 지금. 2랑 3이라는 소인수를 일단 2개를 분류할게, 알았지? 분류를 하면서 2라는 소인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봐봐. 1, 2, 그리고 2를 2개 다 쓰면 2의 제곱.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볼게. 됐지? 2가 제곱까지 있으니까 2를 쓸 수 있는 방법이 1, 안 쓴다. 2, 1개를 쓴다. 2의 제곱, 2를 2개 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3이라는 얘는 지금 내가 1개밖에 없지. 그러면 쟤를 쓸 수 있는 방법은 1, 안 쓴다. 3을 1개 쓴다. 여기까지 가능한 거라고. 됐지? 그러면 여기서 1 곱하기 1은 뭐가 돼? 얘랑 얘를 곱한 게 1 곱하기 1인 거야. 1 곱하기 2는 얘랑 얘를 곱한 게 1 곱하기 2인 거야. 1 곱하기 3은 얘랑 얘를 곱한 거야. 2 곱하기 2는 얘야 얘 2의 제곱. 2의 제곱과 1을 곱한 거야. 그리고 2 곱하기 3은 얘랑 얘를 곱한 거야. 얘는 얘랑 얘를 곱한 거야.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 소인수들을 이거 이해해야 돼. 소인수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거 얘랑 얘 곱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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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 곱한 거 이렇게 6개가 약수가 된다는 소리야. 이해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뭔 소린지? 자, 그러면 봐봐봐.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71을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한다. 됐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자, 7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됐어? 2를 내가 몇 개까지 쓸 수 있다고? 3개까지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럼 2를 쓰는 방법은 안 쓴다, 1개 쓴다, 2개 쓴다, 3개 쓴다까지 가능하다고. 됐지? 3은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2개까지 쓸 수 있지. 그러면 3을 쓰는 방법은 안 쓴다, 1개 쓴다, 2개 쓴다까지 가능하다고. 됐지? 그러면 여기서 약수는 어떻게 나온다고?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이거 이렇게 12개가 나온다고. 됐지?
그래서 약수는 이거의 개수 4 곱하기 이거의 개수 3 이게 전체적으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소리야. 이해했니? 됐지? 자, 그래서 72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겠다? 총 12개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됐니? 자, 그러면 2번 봐봐봐. 72와 108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됐지? 이것도 중1 때 배웠어. 얘들아,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자, 봐볼까? 자, 12랑 10 몇 정도 할까? 18. 그래, 이 정도 해보자. 12와 18 해볼게. 됐지? 자, 그럼 봐봐. 12의 약수 다 적어볼게. 1, 2, 3, 4, 6, 12 맞니? 18의 약수 다 적어볼게. 1, 2, 3, 6, 9, 18 맞니? 그러면 공약수는 뭐니까? 둘 다 갖고 있는 약수 찾으라는 거니까, 그지? 둘 다 갖고 있는 건 1, 2, 3, 6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은 누구의 약수야? 1, 2, 3, 6은 1, 2, 3, 6은 누구의 약수지? 6의 약수지. 그치? 1, 2, 3, 6은 6의 약수잖아. 근데 그 6이라는 건 12와 18의 뭐의 약수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거 2개 곱한 게 최대 공약수잖아. 이해했니? 자, 그래서 공약수는 누구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으라는 소리다. 됐냐? 자, 그러면 우리는 72와 108의 뭐부터 찾자? 최대 공약수부터 찾자. 됐지? 자, 72와 108의 최대 공약수 찾을 거야. 먼저 두 개 둘 다 2로 나눌 수 있지? 2로 나누면 여기 36 남을 거고 여기는 54가 남을 거고 또 2로 나눌 수 있지? 그럼 얘는 18이 될 거고 얘는 27이 될 거고 이번에는 3으로 나눌 수 있겠네. 그럼 3, 6에 18, 3, 9, 27 또 3으로 나눌 수 있겠네. 여기는 2, 여기는 3 이러면 끝이지.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한 게 뭐인 거야? 최대 공약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저 공약수의 개수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됐지?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결론은 2는 내가 2개까지 쓸 수 있다고, 그지? 2를 쓰는 방법은 1개를 쓰거나 안 쓰거나 1개를 쓰거나 2개를 쓸 수 있다. 됐지? 3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쓸 수 있다. 됐지? 그러면 얘를 쓰는 방법이 3가지, 얘를 쓰는 방법이 3가지가 되는 거지. 2개를 곱한 9가지가 몇 개가 된다?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다. 이해했니? 자, 그러면 3번 봐봐봐. 자, 3번 봐봐봐. 앞에 관점만 이해했으면 끝났어. 3번 봐봐봐. 얘의 약수를 내가 찾을 건데 집중해. 얘의 약수를 찾을 건데 누구만 찾지? 3의 배수만 찾지? 자, 어쨌든 소인수분 해둘 거다. 됐지? 자, 27 소인수분 해보면 270 소인수분 해보면 얘는 27 곱하기 10인데 27은 3의 세제곱이고 10은 2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라고 뭐가 나와?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럼 2는 몇 개 쓸 수 있어? 1개까지, 그지? 1개까지. 그러니까 1과 2 요렇게 있지. 3은 3개까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5는 1개까지. 1, 5. 됐지? 그냥 약수를 찾으라고 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2 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근데 약수 중에 누구를 찾지? 3의 배수. 얘들아, 3의 배수를 찾으려면 됐어? 3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요 3 라인에서 얘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 1, 5 이렇게 하면 3의 배수가 안 된다고. 근데 2, 3, 5 이건 3의 배수가 되잖아. 2, 3의 세제곱 5 이런 것도 3의 배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 이 자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 얘를 쓰는 방법이 2가지. 얘를 쓰는 방법이 3가지. 얘를 쓰는 방법이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총 12개를 만들 수 있다. 3의 배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니? 됐지? 자, 연습해볼게. 4-1번 풀어본다. 자, 봐봐. 요거 쉬운데, 알았지? 쉬운데 집중해. 경우의 수는 얘들아 그냥 잠깐 멍 때리고 풀면 그냥 나가리야. 틀린다. 알았지? 봐봐. 이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점 봐봐봐.
비슷하지 거의. 여기부터 문장이 그냥 똑같잖아. 앞에 그냥 민지와 승현이라는 말만 넣어놨지. 경우의 수가 확 바뀐다. 알았지? 한 4, 5배 늘어날 거야. 알았지? 자, 명확하게 왜 그런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볼게. 일단 1번 문제부터 이해를 해보자. 자, 1번 문제 볼게. 자, A 지점에서 내가 D 지점까지 이동을 하고 싶대. 됐지? 이동을 하고 싶은데, 보자.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가지 않도록 D 지점으로 가보자 라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허용 안 하겠다는 거야. A에서 B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와서 C를 간 다음에 D로 간다. 이런 건 허용 안 하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런 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냥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셀 수가 없겠지. 그지? 뭐 난리 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최종적으로 D로만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봐봐.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을 거야. 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항상 케이스 분류를 잘 해주면 그냥 거의 여기는 끝나. 알았지? 자, 케이스 분류 잘 해보자. 봐봐. 일단 A에서 D로 갈 거야. 그냥 크게 봐. 어떻게 갈 수 있어 얘들아? B 쪽으로 돌던가 C 쪽으로 돌던가 중에 하나지. 맞지? 그러면 케이스 분류가 이렇게 나와. 첫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간다. 요런 방법이 있겠지? 두 번째 방법,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간다라는 방법이 있어. 자,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겠지. 길이 4개가 있으니까 얘는 4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오지. 자, 2개는 곱하기야 더하기야? 곱하기지. 곱하기가 보이지? 1번 길에 대해서 3개가 나온다는 소리고 2번 길에 대해서 3개가 나온다는 소리고 이런 거니까 연달아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건 곱하기다. 자, 이거 2개는 곱해주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12가지가 나온다. 됐지? 이해하고 있지? 자, 그 다음 C를 거쳐서 가보자. A에서 C로 가는 게 몇 개고 C에서 D로 가는 게, 그러면 이것도, 이건 6가지. 자, 2개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2개는 더해야 된다는 거 보이니? 얘랑 얘는 어떤 경우니까 그냥 케이스를 나눈 거니까 더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2개는 더한다. 그래서 18가지의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봐봐. 집중해. 자, 2번 문제 봐봐. 자, 똑같아. A에서 D로 갈 건데 이번에는 뭐래? 민지와 승현이가 갈 거래. 됐지? 그런데 전제 조건, 한 사람이 지나간 지점은 다른 사람은 지나갈 수 없대. 됐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상황이 이렇게 나와지겠지? 민지가 B 쪽으로 가면 승현이는 C 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거꾸로 승현이가 B 쪽으로 가면 민지는 C 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케이스를 2개로 나눌 수 있겠네.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케이스. 자, 민지가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고, 그랬을 때 승현이는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겠네. 자, 두 번째 케이스. 민지가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면 승현이는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겠다. 요 2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됐지? 자, 각각 세보자. 민지 봐볼까? 4 곱하기 3이어서 12 되는 거 맞니? 요건 바로 적을게. 승현이 봐봐. 2 곱하기 6이어서 3이어서 6이 되는 거 맞니? 이거 2개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래서 헷갈린다고 얘들아. 이건 곱해야 돼. 자, 봐봐봐. 얘 봐봐. 다시. 얘 봐봐. 얘는 내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분류해서 1번에서 12개가 나오고 2번에서 6개가 나와. 그래서 더하면 18개 이렇게 푼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2개의 계산 결과는 1번 케이스라는 케이스 안쪽에서 나온 결과잖아. 됐지? 민지가 갈 수 있는 12가지 방법에 대하여, 됐지? 승현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각각 6가지씩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2개는 곱해야지. 이해되니 왜 곱해야 되는지? 됐지? 이거 2개는 곱해야 돼. 그래서 1번 경우에선 72가지가 나오는 거야. 됐지? 민지가 이렇게 간다라는 경우에 대해서 6개가 존재하고, 다시 이렇게 간다는 경우에 대해서 6개가 존재하고, 이런 의미잖아 지금. 그럼 이건 곱하기라고. 됐지?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와? 뭐 똑같겠지, 위에랑. 똑같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뭐 해야 돼? 이건 더해야지, 얘들아. 케이스를 아예 나눠놓은 거잖아, 그지? 1번이 72개고 2번이 72개야. 그러면 합치면 두 개를 더한 거잖아, 그지? 이거 두 개는 더해야지. 그래서 144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사람 이름이 그냥 넣는 순간 거의 10배 가까이 나온다고.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난다고. 주의한다고. 그래서 알았지? 자, 다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 놓은 상황에서는 보통은 더하기야. 알았지? 근데 케이스 내에서 만약에 두세 개가 나왔다, 그거는 곱하기일 경우가 많아. 알았지? 아,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네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헷갈리지 말고. 알았지? 자, 5-1번 풀어봐봐. 자, 색칠하기. 얘들아, 색칠하기 관련 문제는 색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알았지? 그러면 뭐부터 선정을 해야 되냐면 색칠할 위치부터 선정해야 돼. 순서부터 설정해야 된다고. 알았지? 색칠의 순서부터 설정을 할 건데 그 순서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이웃한 영역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먼저 색칠한다. 알았지? 이웃한 부분이 많은 순서대로. 이웃한 영역이 많은 순서대로 색칠한다 라고 생각할게. 자, 무슨 소리냐 한번 봐봐. A는 이웃한 게 몇 개야? 4개지. B는 요렇게 2개지. C는 이렇게 3개지. 얘도 이렇게 3개지. 얘는 이렇게 2개지. 이해되니? A, C, D 순서대로 칠하자고. 됐지? A, C, D, B, E. 이 순서대로 칠할 거야. 됐니? 자, 그리고 색칠하기에서는 항상 문제가 2가지를 잘 봐줘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복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됐지? 중복을 허용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내가 빨간색을 칠했으면 여기도 빨간색을 칠해도 된다는 소리야. 근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 여기 빨간색 칠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 4칸에 다 빨간색을 칠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았지? 이 중복을 허용하냐 안 하냐는 조금 잘 봐줘. 문제에서 원래 보통은 중복을 허용하는 걸 너네들은 문제에서 많이 접할 건데. 알았지? 갑자기 허용하지 않는다를 시험에서 낼 수도 있다고. 실수한다고. 실수 한마디로. 알았지? 당연히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는 쉽거든. 엄청 쉽거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할 거거든.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할 건데, 자, 봐봐봐. 이런 경우 그림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 있지. 이런 경우가 존재하는지는 잘 봐줘야 돼. 알았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문제 풀이가 다르거든. 봐봐. 이런 거는 지금 이런 형태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거는 쉬워. 그래서 알았지? 이런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준다. 됐니? 요거는 아마 너네 연습 문제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본다. 하나하나 칠해보자. 자, 일단은 색깔은 몇 개? 총 5개. 자, 소문자 A, B, C, D, E라는 5개의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5개 색깔이. 됐지? 자, 그리고 중복 뭐 하겠대? 허용하겠대? 중복 허용한다. 근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자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럼 봐봐봐. 내가 첫 번째 A부터 칠해보자. 여기에는 그러면 5가지의 색깔 아무거나 써도 되니? 아직 안 칠해놨으니까 요거 5가지의 방법이 있다. 됐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그냥 가정하라고. 내가 여기 A를 칠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 알았지? 자, 그럼 이제 C를 칠해보자. C는 뭐 칠하면 안 돼? A 칠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러면 A를 제외한 몇 개 칠할 수 있는 거야? 4개 칠할 수 있는 거지. 4개. 그래서 나는 여기에 B를 칠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D는 A랑 B 칠하면 안 되는 거야? 3가지겠지? 3가지. 그래서 C를 칠했다라고 가정을 할게. 됐니? 자, 그러면 B는 뭐 안 돼? A랑 B만 안 되지? 3가지겠지? E는 A랑 C 안 되겠지? 3가지겠지? 그래서 요게 답이다. 됐지? 곱해주면 540가지가 나온다. 됐니? 요렇게 하면 끝이야. 별거 없지? 자, 6-1번 한번 해볼게. 자, 7번 봐라.
자, 어떻게 돼 있냐면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4개가 있대. 됐지? 자,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는 2개, 10원짜리는 4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영원 지불은 제외. 자, 영원 지불은 제외한 상황에서, 자, 1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고, 2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자, 방법의 수라는 거. 자, 주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자. 알았지? 방법의 수는 주는 사람의 입장이야. 예를 들어서 니네가 봐봐. 너네가 동전이 되게 많고 1,000원짜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1,000원짜리 과자를 샀어. 됐지? 1,000원짜리를 한 장만 내면 1,000원을 내는 거지. 그런데 500원짜리를 2개 내도 1,000원을 내는 거지. 뭐 혹은 50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를 5개 내도 어쨌든 1,000원을 내는 거지. 자,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지.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거랑 500원짜리를 2개 주는 거랑 내가 하는 행동은 다른 행동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어? 야, 근데 니네가 알바야. 니네 돈이 아니야? 야, 1,000원짜리 한 장을 받던 500원짜리 2개를 받던 어쨌든 알바 입장에서 그냥 1,000원을 받은 거잖아. 뭐 어쩌라고인 거지. 어쨌든 돈통이 너무 끝인 건데. 이해되지? 자, 지불 금액의 수라는 건 어떤 관점이냐면 받은 결국은 금액만 중요하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2번 금액의 수에서는 금액의 수는 자,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네. 1,000원짜리 한 장을 받던 500원짜리 2개를 받던 어쨌든 난 1,000원을 받은 거다. 똑같은 상황으로 보자라는 거야. 알았지? 차이점은 구분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봐봐봐. 방법의 수는 쉬워. 봐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자고 하면은 100원짜리는 몇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니? 100원짜리 너네가 1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몇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 아니지, 아니지. 안 내도 되잖아. 2가지지. 안 내거나 1개 내거나지. 얘는 내가 2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럼 50원짜리는 3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 10원짜리는 5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한 몇 가지? 30가지가 방법의 수가 된다. 됐지? 근데 이 30개 중에선 누구도 있어?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도 있는 거잖아. 이 30개 중에선 내가 0개 내고 0개 내고 0개 내고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세지 말자며. 영원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자며. 그러니까 1개만 빼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방법의 수는 29가지가 되는 거야. 요거까지는 쉽지. 000은 뺀다고. 000은 빼자고. 알았지? 영원 지불은 제외니까 000은 빼자고. 자, 그래서 29가지다. 요거는 쉬운데 문제는 금액의 수가 문제야. 금액의 수가. 됐지? 왜냐면은 아까처럼 세버리면 봐봐. 아까처럼 만약에 셌다고 쳐봐. 그러면 100 센 거지 내가. 020도 셌겠지. 금액의 수에선 2개를 어떻게 봐야 돼? 둘 다 100원 낸 거야. 똑같이 봐야 되거든. 이해되지? 자, 그래서 금액의 수를 셀 때는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봐. 일단 제일 높은 단위 배제하고. 알았지? 자, 50원이라는 단위를 봐보자. 내가 2개까지 가지고 있지? 50원짜리를 내가 2개까지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거랑 100원짜리를 1개 낸다는 행동과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50원짜리 2개 내면은 그게 100원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지. 근데 10원짜리를 4개 가지고 있지. 10원짜리 4개 갖다가 50원을 만들 수 있어? 이건 안 되지. 그치? 자, 50원으로 100원은 커버가 되지. 그럴 때는 요 100원을 50원짜리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은 100원짜리 1개는 50원짜리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50원짜리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됐지? 10원짜리는 그냥 4개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보면은 5 곱하기 5 25개겠지. 빼기 1 하면 되니까 24개겠지. 그치? 이 상황에서 방법의 수는 24개가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같아져. 왜냐면 여기가 어차피 4개밖에 안 되니까 얘로 50원을 낸다는 게 불가능하거든. 이해했니? 이해했지? 자, 그러니까 이 소리야. 봐봐. 100원짜리가 내가 1개 있고 50원짜리만 볼게. 2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를 내가 내는 방법이 0개 1개를 내거나 0개 2개를 내거나 1개 0개를 내거나 1개 2개를 내거나 1개 1개를 내거나 1개 2개를 내거나 이렇게 상황이 나눠지는 거잖아. 그치? 맞니? 0개만 빼면 이해돼? 자, 그런데 봐봐. 얘는 결론적으로 50원 낸 거고 얘는 100원 낸 거고 얘는 100원을 낸 거고 얘는 150원을 낸 거고 얘는 200원을 낸 거잖아. 그러면 요 2개가 겹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맞지? 그런데 만들 수 있는 요 숫자들 봐봐봐. 결론은 50원짜리 4개로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이해되지? 그러면 얘를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라고 보지 말고 그냥 50원짜리가 내가 4개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50원짜리 내는 방법이 1개, 2개, 3개, 4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냥 50원, 100원, 150원, 200원이 되니까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같아진다는 거야. 겹치는 게 안 나온다고. 이해되지? 뭔 소린지. 자, 그러니까 봐봐봐. 다시 100원짜리가 내가 1개가 있어. 50원짜리가 2개가 있어. 10원짜리를 4개 가지고 있단 말이야. 봐봐. 50원짜리로 100원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를 보는 거야, 먼저. 가능하지? 그러면은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버리라고. 그래서 50원짜리가 4개 있다고 보라고. 이렇게. 자, 10원짜리로 50원을 내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이거는 안 바꿔도 된다고. 바꿀 수가 없다고, 알았지? 이걸 바꾸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바꾸면은 뭐가 안 되니까. 뭐냐? 이걸 이렇게 어정치게 걸쳐서 내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 됐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결국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4개가 있다고 보면은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같아진다고. 겹치는 부분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얘를 5개 내고 얘를 0개 낸다라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됐지? 그러니까 이게 5 곱하기 5 빼기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25 빼기 1이 되니까 금액의 수는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풀면 끝난다는 거야. 됐니? 자, 별거 아니다. 자, 7-1번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얘들아. A, B, C, D 4명이 시험을 봤대. 4명이 시험을 봤는데, 자, 채점을 할 거야. 자기가 자기 거는 채점하면 안 된대. 됐어? 자, 그랬을 때 시험지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세보라고 돼 있거든? 자, 봐봐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러면 A는 뭐만 안 가져가면 돼? 어쨌든 A만 안 가져가면 돼. 3가지겠지? 됐지? 그러면 이제 B가 문제가 생겨. 얘가 B를 가져갔냐에 따라서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건 3가지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만약에 C를 가져갔으면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건 2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A의 결과에 따라서 B가 영향을 받거든? 그러면은 그냥 3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이런 식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소리야, 쟤는. 됐지? 자, 이런 건 어떻게 해보냐면 다 써본다. 밖에 방법이 없어, 알았지? 그게 올바른 풀이야. 다 써볼 거야. 자, 다 쓸 건데 중구난방으로 쓰지 말자고, 알았지?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수형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쓸 건데, 수형도 뭐냐면은 가지치기 있지, 가지치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너네 뭐 이런 거 하잖아. 뭐 이런 거 하잖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알았지?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자, 봐봐봐. A가 먼저 B라는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러면 B는 A를 가져가도 되지. C를 가져가도 되지. D를 가져가도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A, B를 가져간 거야. 그럼 뭐가 남았어? C, D가 남았겠지? C, D인데 얘는 무조건 그럼 뭘 가져야 돼? C는 가져가면 안 되니까 D를 가져가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D를 가져가고 얘가 C를 가져가면서 끝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 B, C 가져갔어. 그럼 뭐 남았어? A, D 남았지? 근데 여긴 D 적으면 안 되니까 여긴 무조건 A 적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앞은 D가 되면서 끝나겠지. 이렇게. 됐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겠니, 얘들아? 봐봐. 뭔 소리냐면
내가 너무 귀찮아서 대충 해서 그러는데 봐봐. 일단 여기까지는 적을 수 있지? 첫 번째 줄 봐봐. 첫 번째 줄 A, B는 나눠줬잖아. 이거 두 개 나눠줬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두 명한테 뭘 나눠줘야 돼? C랑 D를 나눠줘야 된다니까? 근데 C는 C를 가져가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D를 가져가야 되고 얘가 무조건 C를 가져가야 되지. 이 소리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 B, C를 줬으면 여기는 A랑 이제 D가 남은 거 아니야? 그지? 두 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D 자리에 D 적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D를 무조건 C가 가져가야 되고 마지막에 얘가 A를 가져가면서 끝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 남았어? A랑 C 남았잖아. 그러면 C 자리에 C 못 오니까 여기 무조건 A여야 되고 그러면 남은 하나 C를 얘가 가져가야 되지. 이해되니? 맨 앞이 B인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맨 앞이 뭐일 수도 있어, 이번에. C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가 A를 가져간다? 가능하지. 근데 B를 가져간다는 안 되지. B는 B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B 밑에, 얘 밑에 똑같은 문자를 적으면 안 된다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D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줄 봐봐. A, C 줬으니까 B랑 D가 남았나? 그치? 근데 여기에 D 적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맨 여기가 D여야 되고 여기가 B여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했으면 뭐 남았어? A, B 남았지, 지금? 상관없지. 얘가 A, B를 가져가도 되고 B, A로 가져가도 되지. 이 경우도 세 가지가 나온다. 됐지? 자, 마지막. D를 가져갔다고 생각해보자, 얘가. 그러면 얘가 A를 가져가도 되지. B는 안 되지. C를 가져가도 돼. 됐지? 그럼 뭐 남았어, 이제? 여기는 B, C 남았니? 여기에 C 적으면 안 되잖아. 무조건 B 적어야 되고 남은 하나를 여기다 적어야 되겠지. 자, 여기는 뭐 남았어? A, B 남았지? A, B는 A, B로 가도 되고 B, A로 가도 되지. 이것도 세 가지지. 이게 끝이잖아. 그지? 그래서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 됐나? 자, 요런 식으로 적는 방법을 우리는 수형도라고 불러. 이래야지 안 빼먹고 적을 수 있어. 됐지? 이해되지? 하나하나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맥시멈 5개까지밖에 안 나와. 수형도 관련 문제는. 5개까지는 써볼만 하거든, 써보면. 근데 6개까지는 안 나와. 그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어. 쓸 수 있는 만큼만 나올 거야, 문제로. 알았지? 4개나 5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자, 8-1번 한번 해봐봐. 5개 나오네, 5개. 자, 5개 한번 해보자. 자, 볼게. 그냥 다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다. 자, 보자. A, B, C, D가 있는데 B, C, D, E가 있는데 자, 뭐 하지? 서로 다른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을 거고 자기가 가져온 책은 자기가 읽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A 밑에는 A를 안 적고 여긴 B 안 적고 C 안 적고 D 안 적고 E 안 적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자, 그럼 봐봐. A가 B를 가지고 왔다고 쳐보자. 자, 어떻게 하냐면 봐봐. 차근차근히 해. 자, B는 끝난 거야. B 없어 이제. 됐지? B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적을 수 있어? A도 되고 C도 상관없고 D도 상관없고 E도 상관없는 거지. 다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가자. A도 끝난 거야. 됐지? 그럼 뭐 남았어? C, D, E 남았지? 맞지? 근데 여기는 C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D 아니면 E야. 됐어? 그럼 첫 번째 줄 봐봐. D까지 끝난 거야. C, E 남은 거지 그러면. 근데 여기는 E 적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E고 여기가 C다 이렇게 끝나야 되지. 문제 없니? 자, 그 다음 거 봐봐. 자, 그 다음 거 A, B, E 적었다고 쳐보자. 그 다음 거 지금 B는 적었고 A 적었고 E 적은 상황이니까 CD 남았지? 맞지? 근데 여기에 D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뭐야? C 그 다음은 D 이렇게 끝나면 끝. 됐지? 됐지? 자, 첫 번째 줄 끝났어. 자, 두 번째 줄 가보자. 두 번째 줄 B랑 C까지는 끝난 거야. 맞지? 그러면 A, D, E 남았지?
자, 여기에 A 와도 되고 D 와도 되고 E 와도 되는 거지. 자, A까지 썼다고 쳐자. 그러면 D 남았지, D. 첫 번째 줄 D이면 D 안 되니까 2D밖에 안 돼. 됐지? 자, 두 번째 줄 가보자.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지금 B 적었고 C 적었고 D까지 적은 거지. A, E 남았지. 근데 여기 E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E를 앞쪽에 주고 여기가 A로 끝나야 돼.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E 줬으니까 A랑 D 남았지. 여기 D 안 되지. 무조건 A여야 돼. AD. 됐지? 여기까지 끝났어. 자, 그 다음 BD 가보자. BD. 그럼 뭐 남았어? AC, E 남았지? 맞니? 근데 A랑 C는 안 되니까 무조건 E여야 되지. C 자리 C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첫 번째 거 A 썼으니까 뭐 남았어? C, E 남았지? C, E니까 무조건 EC로 가야 되지. 그 다음 건 E 썼으니까 뭐 남았어? AC 남았지? 둘 다 되지, 이건. AC도 되고 C, A도 되지. 요렇게. 자, 그 다음 이제 B, E까지 갔다. 그럼 뭐 남았냐? A, C, D 남았지? A, C, D. 그러면 여기가 A거나 D겠지. C는 안 되니까. 첫 번째 줄 여기까지 썼으니까 C, E 남았지. 그럼 무조건 EC로 가야 되지. 여기에 E 못 오니까. 자, 그 다음 거는 B, E, D까지 쓴 거지. AC 남았지. AC는 둘 다 되지. AC로 가도 되고 CA로 가도 되지. 이렇게. 그럼 몇 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다. 11개인데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게 몇 개다? 4개다.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일 거 아니야. 4개다. 그래서 총 44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